안녕하십니까. 땅꾼학개론 41번째 도로와 투자라고 우리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대학에 개강을 했기 때문에 개강을 하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설명을 드리다가 보니까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내용을 갖다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내용을 갖다 설명드린 게 더 좀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갖다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더니 공주대의 서영창 교수님께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한테 그 모자란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은 뭐든지 제가 뭐 전지전능하거나 최고는 아니죠. 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여러분들 서 박사님에게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봐 보시기 바랍니다. 요걸 이제 전제로 하면서 제가 적어했던 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자, 우리는 요와 같이 3개 칸으로 나옵니다. 1번 칸, 2번 칸, 3번 칸.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이 98개예요. 98개 중에 최고의 법령이 뭐냐면 국토계획법이에요. 그럼 나머지 97개 법령은 뭐냐? 2등인 법령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법령이라고 우리는 것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규칙이나 또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탄생되게 되면 또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출내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으뜸인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적어했던 나머지 2등이 있고 그 다음에 신출내기 3번이 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1번에는 우리나라의 98개 법령 중에서 최고다라고 우리는 국토계획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상황에 있는 걸 무조건 국토계획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2번은 뭐냐면은 바로 나머지 법령 97개 법령 있죠. 97개 법령을 2번에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다는 어떻게 나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새로운 제도의 탄생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추가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3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설명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도로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첫째, 도로는 그냥 어떻게 되냐 지적법상 바로 뭐냐면 땅 이름이에요. 우리가 28개의 지목을 지난번에 잠깐 강의를 해드렸는데 바로 뭐냐면 농사 지면은 농지고 나무 기르면 이마이듯이 사람과 교통수단이 통행하면 도로일 뿐이지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하여. 그래서 농사 짓기 싫으면 대지로 가듯이 도로라는 이름이 싫으면 또 얘도 대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도로는 무조건 어렵다 금수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버리고 도로도 28개의 지목 중에 하나다. 도로 그냥 땅의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접근하시는 그런 내용을 가져보세요.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게 이제 지목에 관련된 내용인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요거는 이제 차츰 여러분들이 약 한 500여 편 정도의 동영상 유튜브 내용을 이제 앞으로 제작할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가 보면은 이제 뭐냐면 저보다 더 선수가 되십니다. 그냥 이제 쭉 해서 이제 여러분 답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14번과 15번이 도로고 철도예요. 뭐 잘 아시는 대로 도로고 철도라고 그러는 건 결국은 도로의 일환으로 이제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방, 하천, 국어 이런 거는 하천의 일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도로는 잘 보세요. 도로는 관리하자면 도로법이에요. 설치하자면 국토계획법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맥을 잡아주신 분이 공주대 서영창 교수님이세요. 나머지 제가 이거 강의하기 전에 어느 분이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했나라고 그래가지고 쭉 살펴봤는데 죄송하지만은
들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서영찬 교수님 그 강의는 그렇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은 이런 내용을 얘기해 주신 분이 딱 한 분이에요. 자, 왜 도로법이고 국토계획법에 도로에다가 나오는 거 전부 너도 나도 건축법만 얘기해. 자, 4m 도로여야 된다. 그 다음에 땅에다 2m 타야 된다. 100이면 100번 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서 박사님은 그런 내용은 얘기를 안 하시고 도시지역에서의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을 갖다 설명을 하시면서 했는데 저분이 정확하게 가장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여러분에게 감히 추천을 해드렸어요. 이제 한번 사례를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보통 토지 총남에 있는 거예요. 2020 총남에 있는 건데, 자, 39호선이 있어요. 국도. 이 국도의 39호선은 도로법이에요. 도로법에서 이 도로에 대한 사용 수익과 또 그 다음에 설치를 갖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도로의 번호를 이제 부여를 갖다 하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보통 얘기하는 도로법입니다. 그 다음 법령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항공대 앞에 지금 그 고양시에 나와 있는 그 왕숙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신도시 있죠. 편안해졌으니 가물가물했네요. 그 신도시를 가다 창릉 신도시 앞에 여러분들 그 항공대학이 있죠. 화전이 있죠. 거기에 요즘 상당히 관심이 많죠. 거기에 도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도로는 근거가 국토계획법. 도로법이냐 국토계획법이냐 이거에 대해서 구분하시는 분이 유튜브에서 봤을 때 다 뒤져본 거는 아닙니다. 봤을 때 딱 한 분뿐이 안 계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한번 1강에서 보세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는 자 설명을 드렸죠.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 98개다. 98개에서 국토계획법이 1등이다. 그래서 그건 1번에다 집어넣는다. 그 나머지 법령은 97개다. 97개가 남아있고 그 외에 신규라든가 추가라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련되어 있는 고시를 갖다 해놓은 것이 3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를 서식으로 만든 것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다라고 이런 걸 갖다 보시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 봐보면 1번 국토계획법, 2번 외에 다른 법령 97개 법, 3번은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신고인데 여기에 추가 나와 있습니다. 추가 나와 있는 게 도시관리계획 가로쳐놓고 재정비 2반 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반 중 그리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시는 거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건 집행계획이에요. 집행계획인데 여기 가로쳐놓고 여긴 경상북도 경주시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무엇을 했냐 재정비계획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제자님들이나 우리 회원님들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관리계획 니코르 재정비계획인데 2003년 1월 1일 3년 1월 1일 이전에는 관리계획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뭐가 있냐? 재정비계획이라고 했어요. 몇 년 단위?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해놨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얘기한 2003년 1월 1일서부터는 이를 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관보나 또 아니면 자체에서 고시나 공람을 하게 되면 관리계획을 갖다 재정비계획이라고 우리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갖다 한번 놓아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놓는데 우선은 여러분들 자, 어떤 때 도로법이고 어떤 때 국토계획법인가를 이 첫 번째 도로 시간에 여러분이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도로 아까 얘기한 대로 아주 어렵죠. 참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엄청나게 쉽게 갑니다. 도시에는 있다 뭐가 있다? 도시계획이 있다. 농촌에는 없다 뭐가 없다? 도시계획이 없다. 그냥 도시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이 있는 지역에서는
과거에 아까 얘기한 재정비 계획이라고 그랬죠. 이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형질 변경에 관한 규칙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형질 변경에 관한 규칙이 어떻게 되냐? 2003년 1월 1일 날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바뀐 거예요. 재정비 계획이 도시 관리 계획으로 용어가 바뀌듯이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이라고 그러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과거의 형질 변경에 관한 규칙이에요. 그러면 형질 변경을 할 때 뭘로? 도로를 할 때, 뭘로 할 때, 임야를 훼손할 때, 뭘로 할 때, 학교를 할 때 보통 얘기하는 도시계획 시설 옛날에는 56개인데 지금은 줄어서 합쳐가지고 52개가 돼 있어요. 자, 52개의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할 때는 어떻게 되냐?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있는 법이 국토계획법인 거예요. 그래서 2003년 1월 1일 날 이후에는 원칙은 그 이전에는 도시 지역에서 형질 변경에 관한 규칙, 그 다음에 도시 지역에서 어디가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을 갖다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비도시 지역까지 점차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비도시 지역에도 바로 농촌 지역에도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을 갖다 적용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분이 딱 한 분뿐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도시 지역에 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라고 그러는 거를 만들고 도로라는 규정을 적용을 하는가? 농촌 지역에는 왜 도로법을 적용을 하는가? 이 내용서부터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도로가 이해가 되지. 건축법에서 4m에 2m 땅 닿으면 도로다. 공인중개사냐 웬만한 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알고 가시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요, 도시계획 시설 규정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니코로 건축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도시 지역의 도로를 구분하는 거고 비도시 지역의 도로 구분하는 거 100번 다른 거예요. 아셨어요? 도로가 도시에 있냐 비도시에 있냐 이거를 여러분이 보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에 이제 봐보면은 도시의 계획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과 유기적 기능을 집적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도시계획이에요. 그 도시 지역엔 있어요. 우리나라 국토의 몇 프로? 16.7%. 비도시 지역은 83.3%. 83.3%. 간단하게 하면은 약 17%에는 도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83%에는 도시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은 도시계획이 있는 지역에서는 개발계획이 있는 거예요. 수립된 게 도시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도시계획을 지원하는 시설, 소면서 도시계획 시설 52개를 적용을 할 때 여러분이 장기 미집행인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 학교라든가 이러한 그 근거를 근거를 제공하는 게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계획을 근거로 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도로가 들어간 거예요. 이러면서 도로를 보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올 때 도로라는 게 도시에 있냐 비도시에 있냐 그때서부터 이제 내용이 다르게 굉장히 복잡하게들 강의들 하시고 이해들 시키시죠. 그거 하나하나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늘상 그랬었죠. 부동산 공법 외우니까 어렵고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은 아주 쉬운 게 부동산 공법에 수학하고 똑같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도시 지역에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로. 도시와 농촌의 도로는 기능이 다른 거예요. 도시는 이제 17% 여기 뭐는데 이거는 하여간 둘째 쳐놓고 도로는 국토계획법상 도로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뭐냐 도로법 2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거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이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도로법상 도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그 건축법상, 그 다음에 사도법상 도로, 기타법상 도로, 요거는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법에서는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넣자 이거예요. 뭘 넣냐? 세 번째든 두 번째든 관계없이 건축법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첫 시간에 도로를 갖다 개념 정의할 때 국토계획법상 도로가 있어요. 도로법상 도로가 있어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요. 사도법상 도로가 있어요. 기타 법령상 도로가 있다. 5가지 도로. 5가지 도로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5번째는 각종 법률에 의해서 농어촌 정비법이라든가 뭐 이런 법령에 의해서 도로가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지적법상에도 또 도로가 있죠. 이런 거에 의한 도로는 5번째로인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도로는 바로 건축법상 도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걸 갖다 빼놨는데 그 규정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제일 먼저 가르쳐주냐? 도로법상 도로, 이거를 법정도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건축법의 제44조, 45조에 의해서 바로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 도로하고 똑같이 바로 공로로 사용할 수 있게 결정 고시한 도로가 바로 지정을 했다라고 해서 위치의 지정이죠. 위치를 지정해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를 지정도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법정도로 그러면 보행 차량 이거에 의해서 4m 이상의 도로를 갖다가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3m라고 그리는 것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도로는 건축 허가권자가 지정해서 위치를 지정해서 결정 고시한 도로를 지정도로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복잡할 건 없어요. 시간이 조금 적어냈는데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우리는 도로에 대한 규정을 지금 얘기한 도시지역의 도로와 비도시 지역에 대한 도로로 보셔야 돼요. 도시지역에 대한 도로는 국토계획법, 형질 변경에 관한 규칙, 지금은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및 설치에 관한 규정. 그 다음 비도시 지역은 도로법. 그래서 아까 잠깐 보셨죠. 자, 국도 37호선에 대해서 지금 설치할 때는 도로법. 그 다음에 항공대 앞에서는 국토계획법. 이거에 의한 도로를 설치하게 되죠. 자, 굉장히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 한 번 더 이제 반복해서 강의해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하면서 2부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